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역학 파트 되게 어려웠죠? 그 뒤에 나오는 이 상대 이론과 상대성 이론과 전자기 파트는 조금 비교적 쉬운 편이기 때문에 제발 온라인 수업 미루지 말고 진짜 역학에서 많이 미루는 모습을 선생님이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미루지 말고 좀 꼬박꼬박 듣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수업을 듣고 나서 내용 이해를 충분히 한 다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집을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풀려고 하지 말고 좀 매 단원마다 챙겨가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미루지 마세요. 그러면 먼저 상대성 이론 들어가기 전에 학습 목표부터 한번 확인하고 보면은 학습 목표는 특수상대성 이론, 줄여서 그냥 선생님 특수상대론이라고 적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들, 그 현상들이 뭐 한 3가지 정도? 뭐 길이 수축, 뭐 시간 지연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학습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 이론의 이름부터 살펴보면은 상대성 이론이죠. 상대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상대적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과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 이게 같다 다르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느낀다, 이런 다름을 인정을 하는 게 이제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뭔가 관찰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상대성 이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우리 세계의 천재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이 이제 만들어낸 이론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조금 내용을 배우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현상들을 깔끔하게 딱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배워보고 공부를 해보고 다시 한번 또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이 상대성이라는 것,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상대 속도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부터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버스가 뭐 70m/s로 달리고 있고 자동차가 30m/s로 달리고 있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밖에, 도로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 버스는 70으로 달리고 있고 자동차는 30으로 달리고 있네, 자동차가 조금 천천히 달리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이 버스를 본다면 내가 30으로 달리고 있고 버스는 70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어떠한 속도를 느낄까요?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버스가 40m/s로 달리네 라고 느끼겠죠. 이제 배경이나 이런 거 다 빼고 버스만 딱 보면은 40m/s로 달리는 것처럼 버스가 좀 더 멀어지네, 이렇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A 관찰자, B 관찰자라고 하면은 A 관찰자가 버스를 볼 때는 70으로 느꼈고 B 관찰자가 버스를 볼 때는 40으로 느꼈잖아. 그러니까 관찰자에 따라서 느끼는 속도가 다르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속도와 내가 느끼는 속도가 다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상대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속도라는 것은 뭐냐면 관찰자 자신이 정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측정한 물체의 속도, 버스의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70에서 30을 빼줬죠. 그러니까 내가 정지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30 빼줘야 되고 여기서 30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정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측정한 물체의 속도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상대방의 속도에서, 그러니까 VB 버스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 A 나의 속도를 빼주면은 이제 상대 속도 AB를 구할 수 있다. 상대 속도 AB는 A가 본 B의 속도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오케이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봤을 때 이 상대 속도에 관한 식은 물체의 속력이 광속 우리 빛의 속도에 비해서 아주 느릴 때는 이게 잘 성립한다. 하지만 광속에 가까워지는 30만 킬로미터에 가까워지면은 이것도 상대 속도가 조금 수정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상대성 이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습지에 살짝 옆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상대 속도, 운동하는 관찰자가 보는 경우 A가 본 B의 상대 속도. 이걸 이제 식으로 적어보면은 A가 본 B의 상대 속도,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상대방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빼준다고 했죠. 왜냐하면 내 속도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물체의 속력이 광속에 비해서 아주 느릴 때 성립이 한다. 그래서 상대 속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될 거는 그렇다고 자 보세요. A가 봤을 때랑 A가 봤을 때랑 이게 좀 헷갈리네요. 이게 또 A네요. 이거를 그냥 안에 있는 사람을 S'이라고 하고 얘를 S라고 할게요. 그 S가 봤을 때랑 S'이 봤을 때랑 B의 속도가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해서 이 실제로 B의 속도가 변했습니까? 관찰자에 따라서 B의 속도가 변한 것은 아니죠. 그냥 다른 사람과 봤을 때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지 실제로 B의 속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계속 이 논리를 들고 오셔야 돼요. B의 속도는 변한 게 아니다. 그냥 S가 관찰할 때나 S'이 관찰할 때 그 관찰하는 느끼는 정도가 다른 거지 B의 속도는 변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계속 마음속에 명심을 하고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상대 속도까지는 어렵지는 않죠.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자 특수상대성 이론 이제 기본 바탕이 나옵니다. 이 기본 바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관성좌표계. 이걸 줄여서 그냥 관성계라고 불리는데 이게 이제 뭐냐? 이거는 그냥 등속도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차가 일정한 속도로 달릴 때 이 기차의 개를 우리는 관성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근데 기차 브레이크를 밟거나 이러면 더 이상 관성계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 밖에서 정지하는 사람도 결국엔 속도가 0이라고 하는 등속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관성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경우에서는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기차의 경우와 그 다음에 밖에서 정지한 이 사람의 경우는 전부 다 관성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에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는데 보면은 관성좌표계, 줄여서 관성계는 뭐 해 있거나 무슨 운동을 하는 관찰자의 좌표계냐면 정지에 있거나 또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관찰자의 좌표계를 우리는 관성계라고 얘기를 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 보면은 이제 이 사람도 이 기차의 경우도 보면은 둘 다 관성계라고 했죠. 그래서 이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을 S'이라고 하고 기차 밖에 있는 사람을 S라고 할 때 이제 이 밖에 서 있는 여자 S의 입장에서는 S'이 이쪽으로 움직이네라고 보이죠. 하지만 이 S'의 입장에서는 S가 반대쪽으로 움직이네라고 보이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성계에서 생각할 수 있다. 마찬가지 상대 속도에서 들고 온 개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상대성 이론의 첫 번째 기본 원리는 상대성 원리라고 합니다. 상대성 원리가 뭐냐면 모든 관성계, 이게 기차가 됐든 정지한 사람이 됐든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물리법칙은 뭐 뉴턴의 법칙일 수도 있고 또는 연력학 법칙일 수도 있고 그런 우리가 여러 가지 물리 법칙들을 배웠죠. 뭐 많이 배운 건 없지만 그런 법칙들을 동일하게 성립한다. 그게 바로 이제 상대성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기차 안에 있는 S'이 공을 떨어뜨렸어요. 공을 잡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S'의 입장에서는 자유낙하하네 라고 보이죠. 어떤 거에 의해서? F는 ma, 여기서 G겠죠. A가 이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가지고 자유낙하하네. 뉴턴 운동 법칙을 충분히 설명이 되죠. 근데 이제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공이 초기의 속력, 기차의 속력과 동일한 초기 속력 V를 기차 속력 V랑 동일한 초기 속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포물선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우리 배웠을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통합과학에서도 배웠고 그래서 중력을 받으니까 이쪽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래서 포물선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이 사람도 당연히 이것도 F는 ma라고 하는 그 물리 법칙으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어떤 관성계에서 나 이거를 봤을 때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이거는 뭐 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어떤 관성계에서나 우리가 배운 뉴턴 법칙 이런 다양한 물리 법칙들이 당연히 적용이 된다. 이게 상대성 원리고요. 두
두 번째 원리가 이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 배운 상대 속도랑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기차에 탄 사람이 레이저를 쐈어. 레이저를 쏘면은 얘는 빛의 속력으로 빛의 속력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C라고 하거든요. C. 빛의 속력 C는 약 뭐 30만인가? 뭐 어쨌든 30만 킬로미터로 움직입니다. 30만 킬로미터 per hour로 움직입니다.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이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per second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빛의 속력을 셌을 때 C로 움직이겠죠. S 프라임이 봤을 때는 당연히 C로 빠른 속도로 벽에 도달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S가 봤을 때 밖에 있는 사람 S가 봤을 때 우리가 상대 속도라는 개념에 의해서라면은 이 빛의 속력은 이제 기차 안에서 발사가 된 거니까 C 플러스 기차의 속도 V를 더해서 V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다. C 플러스 V가 아니고 여기서 봐도 빛은 특별하게 속도 C, 얘가 봐도 빛은 속도 C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강속불변의 원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강속불변의 원리. 그러니까 빛의 속력은 어떤 관찰자가 봐도 늘 C로 동일하다. 그게 이제 바로 강속불변의 원리입니다. 이상하죠? 이 이상하다는 이러한 가정 때문에 이제 밑에 모든 이상한 내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시간 지연이라든지 뭐 길이 수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자, 한번 앞에 잠시 배운 역학, 이건 기본, 역학도 아니고 기본이니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아. 근데 우리는 이때 동안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관찰자에 따라서 시간이 변하지 않는다. 시간은 절대적이다. 뭐 서울에 있는 사람과 한 시간이 마산에 있는 사람의 한 시간과 다릅니까? 동일하죠. 시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동한 거리가 달라지면은 이게 달라지면은 커지면은 뭐 속도도 빨라지고 뭐 이런 것들 거리와 속도의 이런 관계로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빛의 입장에서는 뭐가 일정하다? 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시간이 아니고 속도가 일정한 거죠. 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거리와 시간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거리 수축이라든지 시간 지연이라든지 뭐 시간 팽창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절대적이라고 봤는데 아니다. 속도가 절대적이다. 빛의 속력 C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얘가 C로 정해지면은 달라질 수 있는 거는 얘랑 얘밖에 없다. 그래서 뒤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다시 한번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다시피 빛의 속력 S가 관찰을 했을 때 관찰자 S가 봤을 때 빛의 속력은 V 플러스 C가 돼야 될 것 같지만 강속불변의 원리에 의해서 이게 아니고 빛의 속력은 C이다. S가 관찰했을 때도 C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빛의 속력은 누가 관찰하나 C로 항상 동일하다. 이거 많이 그 문제 보기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뒤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왔다. C로 같다라는 것을 보여줬다.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성 원리 들어와서 한번 적어볼까요? 같이. 상대성 원리는 모든 어디에서? 관성계에서 뭐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다음에 강속불변의 원리 두 가지 원리였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성 원리였고 두 번째는 강속불변의 원리인데 강속불변의 원리는 진공 중에서 빛의 속력 C를 관찰할 때 이 관찰자의 그런 상태 뭐 기차에 있든 밖에 있든 그런 상태에 상관없이 속도는 항상 어떻다? 광원의 속도는 일정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이 광원의 속도라는 것은 아까 기차에서 이 레이저를 쐈을 때 이 광원의 속도를 얘기해요. 이 광원의 속도는 아까 V로 움직이고 있었던 이 관찰자의 속도 V나 광원의 속도 V나 뭐 관계없이 그냥 일정하다.
밖에서 보나 외부에서 보나 그냥 일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 이상한 일들을 한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동시성 불일치랑 시간 지연 팽창, 시간 지연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를 넘겨서 동시성의 불일치부터 보면은 자, 이 해보기부터 한번 볼게요. 지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 S에 대해서 이거 아까 여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운동하는 기차. 이 기차의 속력이 아주 빠르다. 광속에 가까운 정도로. 그러니까 뭐 0.9c, 뭐 0.8c 정도 되겠죠? 네,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운동하는 기차 안에 관찰자 S'이 타고 있다. 그때 이제 기차 한가운데 전구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 양쪽에 광 센서,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A, B가 설치되어 있다. 어느 순간 불이 켜졌을 때 이제 전구에서 불이 켜지면 사방으로 빛이 퍼져나가겠죠. 그러면 이쪽으로도 퍼져나갈 거고 이쪽으로 퍼져나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한가운데라고 했으니까 자, S'의 입장에서는 광센서 A, B에 도착할 때 어떻게 도착을 할까요? 당연히 한가운데고 가는 거리 동일하고 빛의 속력 C로 동일할 거니까 동시에 도착을 하겠죠. 그리고 S' 입장에서는 동시에 도착을 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S의 입장에서 봅시다. X의 입장에서. S 입장에서는 자, 빛이 딱 가는데 기차가 광속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인댔지. 이거 보세요. 기차가 처음에는 이렇게 있었지만 S' 입장에서는 기차가 이만큼 이동했어. 그럼 보세요. 이쪽으로 온 빛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가는 거리가 이만큼 짧아졌죠.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는 B라는 광센서까지 가는데 이만큼 길어졌죠. 그러니까 일로 가는 애는 더 먼 길을 가야 되고 여기로 가는 애는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지. 빛의 속력은 동일하다며. 빛의 속력은 동일하니까 얘가 똑같은 속도로 동일하게 가는데 얘는 거리가 가까워졌고 얘는 거리가 더 멀어졌어.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 이만큼 또 기차가 이동할 거고.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봤을 때는 어디에 먼저 도달하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A에 먼저 도달한다는 거지. 자, S'의 입장에서는 남자 S' 기차 안에 있는 애 입장에서는 동시에 도착하는데 A와 B에 이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A에 먼저 도착한다 빛이. 그러니까 동시에 도착하지 않는데 A에 먼저 도착하고 B에 도착한다는 거죠. 즉 동시라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이다. S 입장에서는 동시지만 S의 입장에서는 동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 또는 동시성의 불일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밖의 입장에서 그려볼게요. 밖의 입장에서 이 학습지로 와서 얘가 속도 V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시간이 점점 흐를 때 그 기차의 위치는 점점 앞쪽으로 당겨 가겠죠. 그래서 여기 한가운데 맞나? 한가운데서 빛이 퍼진다 할 때, 빛이 이렇게 나온다고 할 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빛이 나오겠죠. 얘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더 갔을 테니까 여기는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고 심지어는 반사돼서 가는 정도겠죠. 이제 얘는 이제서야 도착을 했어. B에서는. 그러니까 밖의 사람 입장에서, 밖의 입장에서 봅니다. S의 입장에서 교과서랑 같은 논리로 들고 가시면 됩니다. 밖의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A에 먼저 도착을 한다. A와 B라고 할 때 A에 먼저 도착을 한다. 근데 S'의 입장에서는 이 안에 있는 S'의 입장에서는 동시에 도착을 한다. 그래서 동시라는 것은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그래서 동시라는 것도 절대적으로 야, 니 동시에 도착했잖아. 뭐 우기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동시에였지만 저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이지 않다.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보면은 정리를 해보면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게 다 광속불변의 원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이 한 관찰자에게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이 다른 관찰자에게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닐 수 있다. 이걸 동시성 불일치 또는 동시성의 상대성 뭐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불일치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간 지연. 자, 시간 지연을 한번 볼까요? 자, 시간 지연을 보면은 이제 여기 이번에는 기차 안에 이 관성계 안에 빛시계라고 해서 이 빛시계가 뭐냐면 이제 한번 갔다가 여기에 반사했다가 다시 이렇게 왕복하는. 그래서 한번 왔다 갔다 할 때 이 시간을 뭐 몇 초라고 0.00 몇 초라고 하겠다. 그런 걸 이제 빛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한번 왔다 갔다 할 때 이 시간을 측정을 해서 그거를 시간의 기준으로 잡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1초가 기준이듯이 이 빛이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잡겠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S'의 입장에서는 기차가 이렇게 속도 V라는 속도로 움직이더라도 얘는 뭐 얘랑 같이 동시에 얘랑 같이 봤을 때는 정지에 있으니까 빛이 딱 왕복하고 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빛이 왕복하고 왔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또 문제는 밖에 사람이 볼 때죠. 밖에 S가 봤을 때 S가 봤을 때는 기차 움직인다며. 기차 움직여. 그래서 한 몇 초의 시간 뒤에는 기차가 처음에는 이 위치에 있었지만 몇 시간이 얼마 흐르고 나서는 이 위치, 그 다음에 이 위치 이렇게 기차가 막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빛 이 시계도 빛의 경로를 따라가 보면 위로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동하고 있어.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이동하고 이게 보이나요? 이렇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번엔 기차가 다시 기차가 또 움직이니까 이번엔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경로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런 경로로 보일 겁니다. 즉, 자 다시 여기서 보면은 빛의 속력은 동일한데 아까 이거 다시 써볼게요. 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구하는데 속력은 동일한데 거리가 달라졌어. 이번에 거리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서 시간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이상한 현상이 바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서 막 이렇게 수식적으로 적어놨는데 이거를 선생님이랑 학습지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빛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거리를 L0라고 해볼게요. L0. 그 다음에 이 기차는 V라는 속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얘도 마찬가지로 밖에 S의 입장에서 그리는 겁니다. S의 입장에서 그려볼 때 빛이 여기서 이렇게 이동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겠죠. 이 거리는 L보다는 당연히 L0보다는 당연히 길겠죠. 이걸 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기차 안의 사람이 이제 S'이겠죠. S'의 입장에서는 이 광자의 시간, 빛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보면은, 자, 거속시 해보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그럼 여기서 시간에 대한 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양변에 곱하고 속도를 넘길게요. 그러면 속도분의 거리가 되겠네요. 그럼 시간을 구해보면은 얘 입장에 T'이라고 할게요. 이 시간은 속도,
빛의 속도 얼마? c. 거리 얼마 갔어? 왔다 갔다 했으니까 2L0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차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S가 볼 때는 T가 빛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 T가, 자 마찬가지 속력분의 거리로 구하면 속력은 C고 거리는 L만큼 갔으니까 2L이겠죠. 누가 더 커요? C 동일하고 뭐 E 동일하고 L0와 L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L이 더 크죠. 그래서 시간은 이 시간은 기차 밖에 사람이 시간이 더 커졌다는 거지. 더 커졌다. 그래서 시간이 이거는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느껴진다라고 해서 이거를 시간 지연 또는 시간 팽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밖에서 정지한 사람이 봤을 때요. 밖에서 정지한 사람이 봤을 때 정지한 사람이 안에 있는 이 시계를 봤죠. 빛시계라고 하는 안에 있는 걸 봤습니다. 얘는 밖에 사람이 봤을 때는 움직이고 있죠. V라는 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를 볼 때, 밖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관찰자를 볼 때 어떻게 보인다?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는 광원이 기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명심을 하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만 딱 더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이제 고유 시간, 고유 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고유 시간에 대한 개념을 좀 헷갈려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유 물리량, 선생님이 먼저 일단 큰 틀에서 정리를 해놨어요. 고유 물리량이라는 것은 물체와 함께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 또는 시간, 이런 거를 고유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광자시계라고 하는 빛이 왔다 갔다 하는 시계와 같이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이게 S죠? S입니까? S'입니까? 얘는 기차 안에 있었으니까 S'이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S'이 측정한 이 시간이 바로 고유 시간인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S' 측정한 시간은 이거죠. 얘가 고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관찰자가 시간을 보면 이 고유 시간보다 어떻게 된다? 팽창된다, 늘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유 시간이라는 것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 살인 사건 이런 거 아닙니다. 물리에서 말하는 사건은 뭔가 측정한 거.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측정했네. 그거를 사건이라고 해요.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 정지한 거. 그러면 이거는 S'이 되겠죠. S'이 측정한 그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유 시간은 다른 관성계가 당연히 이제 정지해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을 본 그 시간보다는 항상 작겠죠, 당연히. 그래서 고유 시간이란 것은 이 빛시계와 같이 있는 그 사람의 측정한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천천히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생각이 깊어집니다. 상대성 이론 하면은 막 타임머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과거로 가네, 늙지 않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쌤이 교실에서 같이 수업을 하면 조금 더 이제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까 여기 상대 속도에서 얘기를 했잖아. 상대 속도에서 다시 앞에 돌아와서 봤을 때, 자, 이 사람이 버스를 봤을 때 70이었고 이 A가 버스를 봤을 때 40이었어. 그렇다고 B의 속도가 실제로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했잖아. B의 속도 변한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똑같아요. 시간에서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봤을 때 얘 시간이 많아 보여. 나는 5분인데 쟤한테는 5분이 막 7분, 8분 이렇게 늘어났어.
그렇다고 쟤는 시간이 천천히 가고 막 몸이 느리게 가고 이렇게 느껴지느냐? 얘 S프라임 얘는 아무 변함 없어. 지는 그냥 자기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 똑같이 흐르는데 그걸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제 시간이 많아 보이고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버스 안에 탄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내가 가는 대로 간다 뭐 이런 거지. 이 밖에 사람이 봤을 때는 70이고 얘가 봤을 때는 느리게 보고 심지어 여기 똑같은 관광버스 70m/s로 달리는 애가 봤을 때는 얘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얘가 정지한 것도 아니고 느려진 것도 아니고 더 빨라진 것도 아니죠. 똑같아요. 여기서도 얘가 봤을 때 그냥 관찰했을 때 시간이 느리게 보이는 거지 이 안에 사람이 실제로 바뀌는 것은 없다. 그 말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정말 이상한 현상이 아니에요. 정말 말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 뭐 이상하고 이런 이론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조금 광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KTX 타봐야 광속에 뭐 몇 천분의 1, 몇만 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광속으로 달려보지 못했고 우리가 그래서 시간이 느려지는 것도 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안 받아들여지는 거지 전혀 문제가 없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깊게 고민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정리. 어려운 사람 뭐 기억하냐? 기억할 거. 첫 번째. 동시라는 것은 상대적이다. 절대적이지 않다. 내가 동시에 일어났다고 해서 너도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다. 두 번째. 정지한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을 볼 때 시간은 팽창한 것처럼 보인다.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시간은 팽창한 것처럼 보인다. 뭐 어쨌든 시간이 많아진 것처럼 보인다. 이거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이해가 잘 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문제집을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에 대한 얘기와 동시에 대한 얘기를 몇 문제 안 될 거예요. 몇 문제 뭐 한 페이지도 안 될 거야. 나중에 막 길이 수축 이거는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2교시에 할 겁니다. 길이 수축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일단 이해가 이건부터 잘 하고 그 다음에 길이 수축도 오늘 하고 오늘 저 내용 정리가 다 된 사람은 문제 곧바로 풀어보세요. 제발 미루지 마세요. 제발. 물리상자 엉망진창인 거 알고 있죠? 네, 미루지 말고 꼭 같이 따라오세요. 제발. 선생님이 검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면 쌤한테 질문하시고 네, 수고했습니다.